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 코너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마치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몇백 원씩 뛰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유소가 너무 빨리 올리는 거예요? 정유사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유소 업계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어폐가 안 맞는 게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재고 물량이 항상 있거든요. 이게 1, 2주차 정도 한 1주차 정도 재고는 항상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재고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협회의 목소리가 조금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주유 업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재고 물량이 있음에도 가격이 올렸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고, 정유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공급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유통 구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서 항상 이게 사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서 이 가격을 공급가를 결정할 때요, 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다가 환율을 이제는 계산해서 이제는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공급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정유업계의 목소리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반영치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이 주유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긴 하는데, 타이밍이 어느 정도 유가가 급등한 다음에 한 1, 2주차 주고 올라갔으면은 이해는 될 텐데, 하루 만에 뭐 100원, 200원씩 올라갔다는 거는 양측 다 사실 논리가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런 구조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부가 조사도 하고 뭐 강력히 뭐 어떻게 나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밤에 유가가요,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보니까 $9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브렌트유가 92.69달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이 서부 텍사스유가 12%, 브렌트유가 8% 하루 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에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네. 무엇보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서부 텍사스유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원래 이게 브렌트유가 훨씬 높은데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실제적으로 이 정제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이 이 정제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서부 텍사스유를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제유에 대한 이제는 인기가 높아지고 기업들이 정제유를 만든다 그러면 등유나 항공유가 높아집니다. 이게 논리가 그래요. 서부 텍사스유가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등유와 그러니까 등유와 항공유가 이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또 고스란히 물가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90 넘고 브렌트유는 $92 계속 그 상승률이 너무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뭐 지금 유가는 뭐 기름값은 당분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저는 걱정되는 알겠습니다. 게 물가입니다. 예. 다음 증시인데 그 전쟁 터지고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더니 네. 코스피는 그냥 뭐 조금 반등했는데 코스닥은 아주 뭐 오히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송하고 네.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장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코스닥 쪽에 이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패에 당하는 것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구조 조정이 이뤄질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ETF 자금까지 쏟아져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고, 외국인들이
이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빼고 코스닥 쪽으로 돈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확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와중에 그다음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런 요인이 이제 작용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가 앞두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 네네. 보통 우리가 지수 추종한 걸 패시브 ET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액티브 ETF는 운용사들이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제 상품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런 꿀을 놓칠 수가 없겠죠. 어허.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투자를 코스피에서 빼서요. 코스닥 쪽으로 완전히 지금 다 돈을 돌리고 있고 코스닥에서 지금 돈이 몰리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징이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뭐 코스닥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로봇 요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데 네. 이 코스닥 쪽에 기업 실적도 별로 좀 신통치 않은데도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는 건 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선행 12개월 선행 PBR 그러니까 주가 상승 비율인데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게 29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뜻인데 지금 29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가 평균 18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거품이 낀 게 아니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적은 안 나오거든요. 사실 예. 지금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서 42%가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순간에 또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에는 좀 많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금리 이야기인데 전쟁 같은 게 터지면 금값 뛸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뛰어요. 왜 그러죠?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보통 이제 전쟁 터지고 이렇게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흐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사실 달러, 금, 채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금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올랐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는 투자자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뛰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게 또 하필 중동 쪽이잖아요. 유가가 뜁니다. 그럼 물가가 이제 치솟게 오를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금리와 금은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금값이 오르는데 금리가 이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수혜를 못 입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달러의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 금보다는 달러에 더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다 보니까 또 달러와 금은 반대입니다. 또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하니까 특히 지금 외신을 종합해 보면은 중동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샀다고 해요. 아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이 금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번 사태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정리해 보죠. 네. 그 기름값, 그다음에 증시, 그다음에 금.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기름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증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순환매 장세는 계속적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증시에 대해서 내가 증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 조금 관망하는 것도 지금은 이럴 때는 좀 지켜봐라. 지켜보자. 예, 어떻게 또 유가가 또 100달러 정말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이 예전처럼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 네. 이것도 조금 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향배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높아지느냐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 포인트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지 단순히 전쟁이 터졌으니까 방산주 오른다 그다음에 금리 오른다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접근하면 필패할 수 있다. 이런 예. 점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